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몇 대 몇 거셨죠?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2대1 걸었는데 우리 둘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잘 싸운. 예,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하여튼 그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너무 아쉬웠어요. 피우면서도 한 골만 좀 지키지.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의 신경전이 아주 대단한데요. 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헌당까지 지금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서청원 김무성의 사생결단 정치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뭐 자세히 안 돼서 그렇지 아는 네. 사람은 지금 다 알잖아요. 네, 두 그렇죠. 후보가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두 의원이 서로를 공격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이 같은 편끼리 싸우도 이렇게 독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단합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 이 엊그제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는데 한 새누리당 의원 7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규모가 좀 큰 규모였는데 그렇죠. 서청원 의원 측이 이 모임을 김무성 의원 측이 세과시를 위해서 만든 자리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식사비하고 술값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만 원은 들었을 텐데 이것이 쇠가시 고비용 줄 세우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네. 당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예. 그러자 김 의원 측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반박 자료도 냈는데요. 우리가 만든 자리도 아니었고 몇몇 의원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의원들이 많아서 김무성 의원도 굉장히 놀랐다. 우리가 만든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만든 자리가 아니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모함하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사실 이 정도는 공격도 아닙니다. 이 서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의리의 정치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 의원의 탈박 비박을 했던 오락가락했던 행보를 지금 비판을 하면서 예. 뭐 이거 친박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비박이라고 하기도 못한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공격을 했었어요. 이 김 의원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있지도 않은 박심 팔아먹지 마라. 내가 대선 때 선대본부장으로 박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내가 있고요. 원조 친박이다 이런 얘기 했죠. 네. 예. 이 김무성 의원은 또 서청원 의원의 과거 비위 전력을 내세우면서 과거 대 미래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 뇌물의 양심을 팔아먹는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그러자 서 의원이 나를 과거로 몰고 가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알선 수재 같은 더 흉측한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라고 직접 말하진 않고 그 사람은 이렇게. 그래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김무성, 서청원, 김무성 이 두 의원은 상도동계에서 그러니까 YS계에서 한솥밥 먹던 사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한때 동지였어요. 선후배 관계였고요. 하지만 정치는 아주 냉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동지 간에는 뭐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두 의원의 상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딱 일주일 전입니다. 어떤 겁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두 의원이 딱 마주쳤습니다. 서 의원이 도착을 하니까 먼저 도착해 있던 김 의원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악수를 딱 하면서 인사를 나누긴 했는데요. 네. 이때부터 행사 내내 한 30분 동안 서 의원이 자리를 뜨기 직전까지도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사에 집중한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닙니까? 예, 한마디도 얘기 나누지 않고 서 의원이 자리를 뜨니까 1분 만에 김 의원이 자리 툭툭 털고 따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요. 네. 그럼 도대체 이번 당대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두 후보가 두 의원이 이렇게 사생결단하듯이 나오는가? 네, 한번 얼마나 보십시오. 중요한가요?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그렇게 공격받아도 대우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오합지졸이 돼 있잖아요. 아하. 당채원 관계가 다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예.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새누리당에 새로운 권력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권력 질서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요동이다. 네. 흔들림이다. 청와대 입김보다 차기 당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호암 마마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저는 알죠. 네. 공천에서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공천 못 받는 거. 예. 이 7.14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2016년 총선 공천이 좌우가 됩니다. 내가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가 네. 어떤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 당청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친박이 좀 유리한 입장에 서겠죠.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그 교감에 따른 공천권의 행사가 될 거고요. 예. 반대로 김무성 의원이 당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글쎄요.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친박 학살이라는 얘기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김무성 의원 스스로는 친박이라고 하고 물론 있지만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비주류 있지만. 의원들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예. 최소한 당의 독자적인 공천권 행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 친박 의원들이 당연히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 의원들이 지금 막 거칠게 싸우는 것도요. 공작이 꼬리 펼쳐놓고 우리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줄 세우기 없애자 하지만 사실은 줄 세우기가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누구의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느냐는 그럼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 최고위원 이제 뽑히게 되는데 세 자리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관심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 보면서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허수아비 대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허. 왜 그러냐면은 당대표 혼자서 모든 걸 다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최고위원들이 도와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자리가 원래 9자리인데요. 이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은 선출이 됐으니까 7자리가 있고 예. 7자리를 선출하는 게 이번 이제 자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차기 선출되는 당대표가 2자리를 지명직으로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5자리가 남겠죠. 5자리 중에서 서청원, 김무성 두 의원이 만약에 어떻게 됐든 당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든 가져가면 나머지 3자리가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3자리를 김무성 의원 측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서청원 의원 측이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기 당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차기 어떤 당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친박에서는 서청원, 홍문종 의원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되고 있고요. 여성 의원은 김을동 의원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여성 의원 상황이고요. 몫이 하나 나가는 거죠. 네네. 최고위원회. 예. 5위 안에만 들면 여성 의원이 무조건 한 자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거기 김을동 의원이 유력합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성 의원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비주류에서는 김무성 의원 외에 이인재 의원, 뭐 소장파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최고위원 3자리를 누가 어느 계파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새누리당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서청원 두 의원 사이의 행간 읽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